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은 α7C2 메뉴 세팅 영상인데요. 사실 지난번에 했던 GV-E1 세팅 영상이 별로 인기가 없어가지고 사실 그만할까 하다가 그래도 또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요즘에 댓글 보는 재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은 끝에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일단 사진부터 먼저 세팅을 하고 이제 공통적인 건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상 세팅하고 커스텀 키 세팅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진 세팅부터 할 텐데요. 카메라 위쪽에 보시면은 SNQ 있고 동영상 있고 사진 모드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거예요. 이걸 사진 모드에 옮겨 놓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모드에서 메뉴를 누르시면은 마이 메뉴 설정에서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서 불러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항목 추가를 하시면은 소니는 여기에 되더라고요. 이제 포맷 요걸 많이 꺼내 놓고 쓰죠. 왜냐면은 그때그때 자주 쓰는 메뉴인데 단축키를 하기엔 위험하니까 마이 메뉴에 많이 꺼내 놓고 쓰고요. 여기는 이제 본인이 필요한 거 넣어서 쓰시면 돼서 여기서 이제 아까 보셨죠? 항목 추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홈 버튼에서 기본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터치해서 또는 클릭해서 바꾸시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편해 가지고 잘 안 쓸 것 같았는데 그래도 종종 쓰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화질 녹화. 자, JPEG, HEIF 설정. 저 같은 경우에는 JPEG로 사용을 합니다. 뭐 HEIF가 뭐 더 좋은 거라는 말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JPEG을 많이 쓰니까 JPEG을 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파일 형식은 로우도 저장하고 JPEG도 저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로우 파일은 비압축이 있고 무손실 압축이 있고 압축이 있는데, 이게 제가 세팅 영상 만들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비압축이 가장 좋겠죠. 왜냐면 압축이 안 되는 거니까 가장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무손실 압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직접 사용해 보니까 사실 비압축이랑 차이를 모르겠어요. 거의 똑같이 보정이 먹길래 그 다음부터는 무손실 압축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신 용량은 3분의 2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업이고 크게 인화해야 되고 그러신 분들은 비압축을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처럼 취미로 사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SNS 정도에서 출판을 하시는 용도라면은 무손실 압축 A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JPEG 화질인데요. 엑스트라 파인, 파인 표준 라이트가 있는데 당연히 클수록 이제 용량이 커질 텐데 저는 그냥 화질은 좋았으면 좋겠어서 엑스트라 파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지 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무조건 큰 게 좋으니까 예전에는 L을 썼는데, 사실 저는 이 SNS용으로 밖에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크롭 놀이도 크게 안 하고, 또 JPEG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모델 전달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용량이 작을수록 핸드폰으로 전송할 때 빨리 돼서 저는 그냥 무조건 스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 따라 하시는 거니까, 풍경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또 화질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JPEG도. 그러면 L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무조건 전송할 때 빠른 S 사용하고 있고요. 조행비는 그대로 안 건드리시면 되고, 왜냐면 어차피 이런 것들 해봤자 로우는 변화가 없을 뿐더러 JPEG에서 그냥 크롭이 되는 거기 때문에 3대2로 촬영하시고 나중에 크롭 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동영상 파일 형식은 나중에 동영상에서 세팅을 할 텐데, 여기 일단 누르면은 이렇게 안내가 뜨죠. 그냥 S 4K로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건 동영상 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PS-C S35 촬영,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풀프레임 바디인데 크롭용 렌즈를 꼈을 때 자동으로 이게 발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자동으로 두면 이거 자동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크롭용 렌즈를 꼈지만 풀프레임 센서를 다 쓰고 싶다,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면은 렌즈 중에 크롭용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 서클이 큰 렌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그대로 이제 비네팅이 생기지만 쓰고 싶을 때는 끔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풀프레임 렌즈를 사용하시지만 크롭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켬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발 좀 하기 싫을 때, 급할 때 한 번씩 꺼내 쓸 수 있는 단축키로 놓고 쓰는 거니까, 그거는 또 마지막에 단축키 세팅해서 알려드리겠고,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해놓고 쓰시면 렌즈에 따라 자동으로 화각이 변환이 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장노출 노이즈 리덕션.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JPEG을 많이 쓰긴 하지만 장노출 노이즈 리덕션을 써야 되는 정도의 장노출이라면은 로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끔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 고감도 노이즈 리덕션은 그냥 그 세팅 그대로 표준으로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색공간은 뭐 sRGB 사용하시면 되고, 어도비 RGB 사용하시는 분들 정도면 이 세팅 제 거 안 보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sRGB 쓰시면 되고요. 렌즈 보정, 자, 주변뷰 광량 보조 다 자동으로 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맞춰서 렌즈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냥 자동으로 놓고 쓰는데 어차피 다 취향이니까 이대로 저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포맷은 포맷 이미지 DB 복원. 이게 뭐냐면 가끔 이제 소니 사용하다 보니까 두부 에러가 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요거 복원 누르면 가끔 살아날 때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 제가 여담이지만 그때 한번 파일 날려 먹었을 때 원인이 뭐였냐고는 확실히 있는데, 원인이 뭐였냐면 그 메모리 카드를 저렴한 걸 사용했어요. V90을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까 막 20 몇만 원씩 하잖아요. 되게 저렴하게 나왔던 A데이터라는 회사에 V90 메모리를 썼을 때 그때 두부 에러를 한번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 싹 다 소니 터프로 바꿨거든요. 그 다음부터 지금 한 4년 지났는데 단 한 번도 두부 에러가 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니가 그걸 수정한 줄을 알고 이제 그걸 아예 잊고 살았는데, 뭐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그리고 제 댓글에 가끔 두부 에러 뜬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메모리는 진짜 좋은 거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좀 비싸더라도 오래 쓰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찍은 결과물을 날려먹으면 마음이 아프니까 꼭 좋은 메모리 소니 터프 가능하면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 미디어 잔량 표시를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안 쓰죠. 자, 그 다음 파일 폴더 설정 가셔가지고 파일 이름 설정에 여기 원래는 DSC 이렇게 돼 있을 텐데 RP 언더바 해주시면은 파일 명이 이제 제 로켓 펀치니까 RP거든요. 이렇게 뜹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가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덕션에 같이 일하시는 김 감독님, 김비디오님이나 우리 레일더 비디오님, 정진님이 같은 소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게 누가 찍은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RP라고 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렉 폴더 선택 이런 거 다 안 건드셔도 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MR 촬영 설정 등록.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세팅해 놓은 촬영 설정을 메모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바로바로 불러다 쓰는 건데요. 카메라 위쪽에 지금 한번 보시면은 1, 2, 3 다이얼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장해 놓고 불러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세팅을 1번에다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1번에다가 놓고 선택을 누르시면은 등록됨이라고 뜨고, 이 세팅을 위에 다이얼을 돌려서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이거는 뭐 단일 촬영, 이제 연속 촬영 이건 다 아시죠? 이런 것들은 그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레이킷 설정은, 브레이킷은 뭔지 아시죠? 순서대로 탁탁탁 찍히게 하는 그런 브레이킷인데 이거는 보시면 뭔지 아실 것 같고, 그 다음 인터벌 촬영 기능, 이게 이제 타임랩스 촬영이에요. 요거를 켜서 세팅, 촬영 시작 시간을 언제로 할 건지 1초 뒤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간격을 3초마다 한 번씩 찍겠다 라고 하면 밑에 총 이제 촬영 횟수를 30번으로 해 놓으면 촬영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나오죠. 그러니까 1초 뒤부터 시작해서 촬영 간격을 30초로 촬영 횟수를 30장을 찍으면 1분 27초간 촬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60장을 찍으면은 2배가 되겠죠. 거의 3분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딱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AE 추적 감도는 그냥 기본 세팅으로 쓰시면 되고, 인터벌 시 전자 셔터로 할 거냐 기계 셔터로 할 거냐인데, 사실 그 인터벌을 촬영할 때는 움직임이 많지 않은 걸 많이 찍잖아요. 구름 같은 거 흘러가는 거. 그래서 젤로랑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자 셔터 쓰시는 거 추천드리는 이유가, 기계 셔터를 쓰면은 괜히 이제 셔터 카운트만 올라가니까 그냥 전자 셔터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무음 모드 설정에서는 무음 모드를 끔으로 해놓고 기본적으로 쓰는데, 켬을 하면 이제 카메라에서 나는 소리들이 다 안 나요. 그러니까 AFC 조리기 구동 이제 속도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세팅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꺼놓고 사용을 합니다. 가끔 제 카메라에서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 뭐 세팅하면 소리가 안 나요, 이런 것들 다 여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셔터 유형은 기계 셔터, 전자 셔터인데 저는 보통 전자 셔터로 놓고 씁니다. 특히나 알파7 C2 같은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4000분의 1 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전자 셔터를 쓰셔야 8000분의 1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뭐 자동차나 빨리 지나가는 물체, 그리고 막 비행기 같은 거 찍을 때는 젤로에 약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계 셔터를 쓰셔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전자 셔터로 충분하고, 요즘 또 알파7 C2도 그렇고 최근에 소니에서 나오는 카메라들은 이 젤로 현상 거의 많이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용하면서 크게 불편한 적이 없었던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모델 촬영이 많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저는 불편한 게 없어서 전자 셔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계 셔터를 쓰면 셔터 카운트가 올라가는데, 중고로 팔 때도 이제 셔터 카운트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살 때 뭐 신경을 안 씁니다만, 왜냐면 저는 동영상이 메인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자 셔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렌즈 없이 촬영을 가능하게 해야 가끔 이제 렌즈가 없거나 아니면은 접점이 없는 수동 렌즈들도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렌즈 없이 촬영을 꼭 켜주시고요. 카드 없이 촬영도 가능해 주셔야 셔터 소리나 이런 거 툭툭툭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가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안티 플리커 설정. 이게 뭐냐면 이제 플리커라고 항상 설명드리는 거지만, 사진을 찍다 보면은 이 형광등이나 이런 조명에 영향을 받아서 검은 줄이 생기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요 가변 셔터에서 켬으로 해주시면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티 플리커 촬영을 할 때는 전자 셔터는 먹지 않기 때문에 기계 셔터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검은 줄이 막 나면 별의별 걸 다 해보는데, 여기 안티 플리커 설정에서 켬을 해주시고 가변 셔터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변 셔터 설정에서는 속도를 원래 셔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막 48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미세하게 바꿀 수가 있어서 바꾸시다 보면은 플리커가 없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딱 촬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 카메라 자체의 휠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안티 플리커 TV 스캔이라고 자동으로 스캔도 해주니까요. 플리커 했을 때는 요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테디샷은 기본적으로 켬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되고, 스테디샷 조정이 지금 렌즈를 안 껴놔가지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이제 수동 렌즈라던가 접점이 없는 렌즈, 아니면 뭐 이제 소니 렌즈가 아닌 경우에는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50mm 렌즈라면은 여기에서 50mm를 해주시면은 손돌방을 거기에 맞춰서 바디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초점 길이 꼭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소니 네이티브 렌즈 쓸 때는 그냥 자동으로 해놓고 쓰면은 알아서 세팅을 해주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사용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격자선은 켜주시고 3분할 격자로 해주시면은, 아시죠? 3분할 여기 지금 이 레코더에는 안 보이는데 제일 흔한 게 3분할 격자니까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들은 ISO는 여기서 뭐 하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나중에 키에 할당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 제한 같은 경우에는 사진 ISO 이제 범위를 어떻게 세팅을 할 건가인데, 12800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시면 여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할 때도 셔터 스피드랑 세팅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놓고 쓰는데, 요거는 이제 각자 사용을 해보시면서 이 정도 노이즈 난 괜찮아 하면 25600이나 그 위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 간격은 다 그대로 두시고요. 측강도 멀티, 그냥 얼굴 우선도 이제 인물 찍을 때는 켬으로 두시고, 만약에 인물이 있지만 사진 내 인물보다는 풍경이 더 중요하다, 인물은 그냥 단순한 그냥 사진 내에서의 피사체일 뿐이다 할 때는 이걸 껴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인물 찍을 때는 인물이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켬으로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초점 포인트 연동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다 안 건드셔도 되고요. 자, 플래시는 사실 제가 사용을 안 해서 필요에 따라 본인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플래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는 켈빈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저는 켈빈으로만 쓰거든요. 나머지 뭐
오토로 쓰고 싶으시면은 여기 자동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화이트 밸런스 오토로 했을 때 우선 순위 설정인데, 표준은 그냥 표준이에요. 뭐 예를 들어 식당에 갔는데 완전 노란 조명이야. 근데 이 식당 자체가 그 노란 분위기잖아요. 그거를 적당히 노랗게 분위기도 내주면서 너무 노랗다면은 약간 노란기를 지워주는 거는 표준, 이 기본 세팅이고요. 만약에 이 노랗게 조명이 되어 있거나 뭐 또 파랗게 조명이 되어 있거나 이 분위기 자체를 담고 싶다 하면은 이 분위기 우선으로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노란 식당이지만 이 하얀 벽이 하얗게 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이 흰색 세팅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스탠다드에 놓고 쓰면은 뭐 평탄은 하기 때문에 표준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 크리에이티브 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소니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푸 작가님하고. 이쪽에다가 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요즘에 거의 JPG 쓸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IN으로 대부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모델들도 JPG로 줄 때는 이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건 100% 취향이니까 제가 링크 걸어 놓은 영상 보시고 본인이 좋은 크리에이티브 룩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픽처 프로파일은 사진에서는 쓰지 않아요. 자, 소프트 스킨 효과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이렇게 밀어주는 건데, 사실 제가 예전엔 이거를 못 믿어서 사용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좀 특히나 사진에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영상에서도 스냅 영상이나 약간 중요하지 않은 촬영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부를 밀어주는 기능인데, 보통 이제 좀 피부가 많이 안 좋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드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중간으로 해서, 대부분의 경우 로우로 해서 사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우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요. 참고로 이 소프트 스킨은 동영상에서도 먹는데 S로그로 촬영을 하셔도 먹어요.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브라 패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출이 되게 차가 심한 경우에 제가 켜놓고 사용을 하는데, 제브라 패턴 레벨을 70에 두시고 이 70의 노출을 넘는 경우에 얼룩말 무늬가 뜨거든요. 그게 이제 노출 이상이 됐다, 70으로 세팅을 하면 70 이상의 노출이 됐다, 이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100이라고 치면은 이제 이걸 넘어가면 거기가 화이트홀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근데 요즘에는 이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어지다 보니까 100 플러스까지도 생겨서 예를 들어 풍경이라고 하면은 최대한 안 날아가는 선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100을 세팅해 놓고 촬영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70, 인물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70에 놓고 피부에 이 얼룩말이 생길 때까지 노출을 맞춰준 다음에 딱 안 생겼을 때 촬영을 하면 가장 예쁜 피부톤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제 예전에 S로그 편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수동 초점 뭐 이런 것들은 뭐 AF야 그냥 기본으로 해도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AF 보조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막 레이저 같은 거 빨간 게 쏘는데, 있으면 확실히 잘 잡긴 하는데 소니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끄고 사용을 합니다. 자, 초점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그때 다르게 쓰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와이드에 많이 놓고 쓰시죠. 자, 그리고 초점 영역 제한,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안 쓰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동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시는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해서 쓰시면은 나중에 여기 나가서 초점 영역에 보시면 내가 세팅해 놓은 것만 딱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 색상을 빨간색으로 할지 흰색으로 할지, 기본적으로 흰색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AF 닿는 곳이 빨간색으로 되기 때문에 요거는 또 이제 어떻게 뭐 본인 취향에 맞게 쓰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기본 흰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넘어가 주시고요. 추적 중에 초점 영역, 뭐 이것도 켜주시면은 어디에 추적을 하고 있는 초점 영역이 어딘지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켜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초점 위치의 순환, 이게 항상 또 설명드리는 거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순환하지 않음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초점 포인트를 옮기면 맨 왼쪽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만 위아래도 마찬가지로 안 넘어가죠. 근데 요거를 순환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무한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것도 취향인데 저는 이게 헷갈려 가지고 그냥 순환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프레임 이동량을 크게 하시면 대충 뭔지 아시겠죠? 엄청 크게 큼직큼직하게 넘어갑니다. 이게 뭐 어떨 때는 이게 편하고 어떨 때는 이것도 편하고 해서 이것도 취향껏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인물 촬영 많이 하시는 분들은 사진에 가득하게 크게 해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동량을 크게 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그 다음 AFC 피사체 인식, 뭐 영상에나 사진에 피사체가 인물이 들어왔을 때 인식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인식 대상도 여기에서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 많이 하니까 저는 사람으로 해놓고 사용하고 이제 본인 새 찍으면서 세하면 되겠고 뭐 동물하고 새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보시면 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안 쓰는 것들은 또 지워서 내가 세팅할 때 빠르게 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자, 이건 자동으로 해놓고 쓰고 인식 프레임도 켬으로 해주시고요. 자, 얼굴 등록이 뭐냐면 예를 들어 가족들을 많이 찍는다 그러면 와이프분이나 애기들 사진을 등록을 해 놓으면은 우선순위로 AF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애기 공원에 놀러 갔는데 애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 아이가 우선순위로 잡혔으면 좋겠어 할 때 이걸 등록해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은 등록한 얼굴 우선해서 켬으로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 피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뉴얼 많이 쓰실 때 켜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뭐 피킹 레벨이나 색상은 다 만져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재생 쪽은 건들지 않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결, PC 원격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연결하는 방법인데 한 번 정도는 연결을 하셔가지고 시간이나 날짜 같은 걸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정확한 시간이 되니까 한 번 정도는 꼭 연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크리에이터 앱이라고 소니 앱이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전송도 빨라지고 편해진 게 많아서 가능하면은 연결해서 사용하는 기능도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촬영해가지고 그냥 바로 앱으로 다 옮겨서 JPEG으로 대부분 모델들이나 이렇게 뿌리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이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은 적당히 소니로 찍어서 넘기면 요즘엔 모델들이 알아서 보정을 다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연결을 거의 90%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물론 이제 로우로 보정을 하실 거면은 당연히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PC 원격 기능 이런 것들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행기 모드에서 끔으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만약에 영상을 찍을 때나 스마트폰 연결이 내가 사용 안 할 때는 켬으로 해두고 하시면 이제 비행기 모드 마크 보이시죠, 위에? 이게 있어야 배터리를 덜 먹더라고요. 배터리는 어쨌든 아끼는 게 좋은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행기 모드를 켜놓고 사용을 합니다. 다만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그때그때 전송을 자주자주 하기 때문에 비행기 모드를 끄고 사용하는데 영상 사용 시에는 무조건 켜놓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만약에 영상 촬영이 많거나 스마트폰 전송을 안 한다 이러면 비행기 모드 켜놓고 하시면은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리고 또 영상에서 프레임이 25프레임이에요 24프레임이 아니에요 막 이러는 이유가 이 NTSC 8 이 세팅 때문이거든요. 이게 유럽에서 쓰는 게 PAL이라고 하는데 요걸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24프레임, 30프레임, 60프레임이 아니라 25프레임, 50프레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서 NTSC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설정을 초기화할 때 뭐 카메라 설정을 초기화할 건 전체 초기화를 할 건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이 설정을 저장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불러와서 똑같이 세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펌웨어 업데이트 하기를 전에 이 설정을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해 놓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혹시 날아간다면 여기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커스텀 키 세팅은 마지막에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셔터 버튼으로 렉 동영상에서 이거는 제가 켜고 사용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 조그만한 동영상 버튼을 누르는 게 귀찮아 가지고 저는 쓰고 있어요. 이것도 취향이고요. 자, 키 다이얼 설정은 다 하도록 하겠고, 회전 방향도 표준으로 해주시고요. 자, 다 해주시고, 이제 파인더 모니터 선택은 저는 사실 뷰파인더를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센서가 자꾸 작동하는 게 싫어서 모니터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밝기는 그냥 화창한 날씨 아니면 뭐 수동으로 해서 밝기를 더 올려 주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창한 날씨로 해 놓으시면은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화질은 고화질로 가면 당연히 배터리가 빨리 닳기 때문에 그냥 표준으로 해놓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모니터 반전 방향,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내가 이 플립을 했을 때 모니터 반전을 하는지 마는지 요거 세팅 그냥 자동으로 해 놓으시면 되고요. 감마 표시 지원 유형,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S-Log3는 물 빠진 색깔처럼 나오잖아요. 그거를 내가 촬영할 때는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은 알고 촬영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 감마 표시 지원을 켜주시면은 S-Log3를 촬영할 때도 모니터에는 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영상으로 나옵니다. 대신 이제 녹화는 S-Log3 그 상태로 녹화가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자동으로 해 놓으시면 알아서 HLG나 S-Log3에 따라서 렉 709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기본적으로 소니에 들어있는 지원 기능이 아니라 내가 따로 쓰는 럿을 넣어서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럿 표시를 켜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사진 자동 리뷰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하고 LCD에 표시를 할 건가 안 할 건데, 사진은 2초 정도 표시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2초로 해놓고 쓰고 있고요. 자, 이게 사용할 때 한동안 들고 다니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그걸 끄지 않기로 해놓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오랫동안 켜놓으면 또 배터리가 빨리 들기 때문에 자주 껐다 켰다 안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뭐 1분으로 해놓으셔도 좋고 취향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들은 다 아실 거고, 자동 전원금 온도는 이게 4K 60프레임 쓰다 보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표준으로 해놓으면은 금방 꺼져요. 그래서 고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오디오인데, 여기 오디오 신호 촬영, 이게 뭐냐면은 소니는 촬영을 할 때 이제 동영상 촬영에 들어가면은 띠링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거를 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 종료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껐다 켤 때 이제 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켜고 써요. 이게 촬영에 동영상 촬영 같은 거 할 때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안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인터뷰 촬영이나 중요한 촬영일 때는 끄지만 평소에는 이게 소리가 나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씩 렉을 반대로 누를 때가 있어요, 실수로. 그러니까 눌러져 있는데 촬영한다고 그걸 꺼버리거나 이런 실수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이걸 이렇게 켜놓고 쓰는데, 저는 솔직히 이 기능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캐논에는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소니는 있어서 너무 좋고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 여기 안티 더스트 설정에서 이게 제가 뭐 보니까 기본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켬으로 해주시면은 카메라를 껐을 때 이제 셔터막이 내려와서 렌즈를 빼도 센서에 먼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꼭 켜놓고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진 세팅 끝났으니까 빠르게 동영상 세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커스텀 키까지 해서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동영상 세팅으로 가볼까요? 자, 위쪽에 다이얼에서 SNQ 동영상 사진에서 동영상 쪽으로 옮겨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 메뉴는 사진에서 세팅해 놓은 거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필요한 거 넣어서 쓰시면 되는데, 화질 녹화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설정을 여기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동영상 설정에서 바로 프레임을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보통 많이 안 넣고 그냥 2-3개 정도 넣어서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 커스텀 키라던가 다른 방법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오디오도 넣어서 쓰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위쪽에 마이크 볼륨을 바꿔야 될 때가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마이 메뉴 제일 위에 포맷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서 항목 정렬을 해서 포맷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가운데다가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거 포맷을 제일 위에 놔뒀더니 막 급하게 조작하다가 촬영할 때 실수로 다다닥 눌러서 포맷을 해버린 적이 있어요. 촬영을 하는 중에. 그래서 한번 파일을 날려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포맷은 한 번 정도 더 옮겨서 쓸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위나 제일 아래보다는 중간쯤 어딘가에 포맷이 있게, 실수하는 일이 없게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사진에서 설명드렸던 건 그냥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파일 형식 아까 전에 설명 안 드렸는데, 자, 이게 HS는 가장 용량이 적은 대신에 이제 압축률이 높죠. 그리고 S가 그 중간이고, 4K HD는 아실 거예요. FHD고 4K고. 자, 그 다음 I 4K는 용량은 가장 크지만 또 압축률이 낮아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그러면 용량이 제일 적은 게 좋지 않나요? 화질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무슨 차이냐면은 HS는 압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과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많이 압축이 되어 있고 용량이 작은 대신에 이제 편집을 할 때 컴퓨터 성능을 엄청나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로딩이 많다고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도 작으면서 적당히 컴퓨터 성능도 적당히 요구를 하는 S를 사용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 만약에 내 컴퓨터 성능이 많이 안 좋은데 내가 저장 용량은 그래도 좀 있어 하시는 분들은 i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유튜브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면은 저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워버리기 때문에 보통은 i로 많이 촬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편집 끝나면 지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용량이 좀 커도 편집이 끝나면 저장을 안 하기 때문에 i로 촬영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소니는 XAVC S4K 요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걸로 촬영하면서 납품을 해도 뭐 화질 가지고 태클 거는 경우에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 추천드리고, FHD 사용하실 거면 이거 쓰시면 되는데, 아시죠? 소니는 FHD 화질이 안 좋은 거 4K를 하셔가지고 그냥 FHD로 뽑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동영상 설정에서는 아까 아시죠? 프레임 수 하시면 되고, 녹화 설정에서는 이제 8비트가 있고 10비트가 있는데, 소니 알파7 C2 쓰시면 그냥 10비트 쓰세요. 있는 기능을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풍부한 색감인 10비트로 세팅해 놓고 쓰시면 되고요. 슬로우 앤 퀵 설정은 프레임 속도를 베이스 녹화 프레임 속도가 24프레임이니까 24프레임이 두고, 실제로 녹화가 되는 거는 이제 60프레임으로 해놓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이것도 10비트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타임랩스 설정, 뭐 이것도 다 아시죠? 타임랩스 사용할 때 프레임 속도나 세팅하는 거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로고 촬영은 할 건지 말 건지, 보통 영상은 소니 다 로고 쓰시죠? S로고 3입니다. 여기에서 시내로 사용을 해주시면은 색 보정할 때 잘 먹으니까 시내로 쓰시면 되고요. 러 파일 삽입, 요건 뭐냐면 이제 러 파일을 삽입을 겸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럿을 키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럿을 넣은 상태로 녹화가 되는 거예요. 후보 정할 때 색을 먹이기가 힘들겠죠. 대신에 내가 이 럿을 그냥 써서 그냥 빨리 뽑겠다 라고 할 때 럿 파일 삽입 켬을 해놓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끄고 사용을 하시고 컴퓨터에서 럿을 입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걸 켬으로 해서 녹화할 때 럿이 입혀져 버리면 뒤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끔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건 아까 사진과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두시면 되는데, 크롭 렌즈 뭐 아니면 풀프레임 렌즈를 쓸 때 크롭을 할 것인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렌즈 보정. 자, 소니가 자랑하는 브리딩 보정 기능이 알파7 C2에도 들어갔습니다. 해자예요. 이걸 다 넣어준 거 보면. 그러니까 포커스 브리딩이라고, 이제 줌이 아니라 포커스를 옮겼는데 마치 줌이 되는 것처럼 막 화각이 움직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렌즈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게 시내 렌즈, 비싼 렌즈로 갈수록 포커스를 움직였을 때 화각의 변화가 없거든요. 근데 소니는 그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켜주시면은 약간의 화각이 좁아지는 건 있습니다만, 대신에 포커스 브리딩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브리딩 보정 꼭 이제 켜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켜져 있으니까 안 건드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일 설정에서 타이틀명 설정을 바꿔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사진에서처럼 영상에서도 이게 이제 알파 7 C2죠. 이제 1년 번호가 나와야 되니까, 파일 번호도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녹화한 파일들 타이틀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밑에 파일 이름 보이시죠? RP의 알파 7 C2에서 녹화된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처럼 이제 덕션에서 협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누가 찍은 거지? 이렇게 헷갈리는데, 저희는 김비디오님은 K비드로 되어 있고 정진님은 RTV인가? 그걸로 되어 있어서 누가 찍은 건지 바로바로 알 수 있어 가지고 이거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세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노출 제어 방식은 그냥 M 모드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촬영 설정 등록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진도 되고 영상도 되니까 1, 2, 3번 중에 세팅을 해두시면 위에 다이얼에 1, 2, 3번 중에 저장이 되고 돌려서 바로 꺼내 쓰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뒤에 M1, M2, M3, M4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가 바뀌면 날아가요. 그래서 그건 저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세팅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M에다가 메모리에다가도 저장해서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무음 모드는 마찬가지로 동영상도 무음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설명한 것들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스테디샷 같은 경우에는 표준으로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가만히 서서 삼각대처럼 쓰고 싶을 때는 더 크롭이 되더라도 더 강력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액티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축키에다가 이따가 또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표준해 놓고 쓰셔야 화각에 손해가 없고요. 자, 나머지 다 넘어가 주시고, 줌 범위, 광학 줌 전용, 저는 선명한 이미지 줌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니의 기술인데, 원래는 이런 디지털 줌들은 단순 크롭이기 때문에 후반에서 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소니는 이제 선명한 이미지 줌이라고 크롭이 되지만 이미지 이 픽셀 재배치 뭐 이런 어떤 특수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아무튼 그냥 단순 크롭한 것보다는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디지털 줌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크롭이고요. 선명한 이미지 줌으로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근데 사실 알파 7 C2 같은 경우에는 줌 할 수 있는 줌ing 그 다이얼이 없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FX3나 FX30처럼 기본적으로 줌 다이얼이 있는 애들은 이 기능을 자주 쓰게 되는데, 사실 알파 7 M4라던가 알파 1 또는 뭐 알파 7 C2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잘 안 쓰게 돼요. 단축키에 놓고 쓸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요. 어쨌든 뭐 쓸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좋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격자선은 아까 전에 다 했고요. 녹화 중 강조 표시는 켜두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녹화될 때 LCD에 빨간색으로 테두리가 생기기 때문에 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서 실수할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으니까 켬으로 해놓고 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뭐 마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시면은 마커 쓰시면 되고, 센터 마커 가운데 맞출 때 켬 저는 해놓고 쓰고요. 화면비 마커 뭐 이거 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2대1로 할 건지 뭐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마커로 표시해주는 기능이고요. 나머지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SO 같은 경우에도 제한을 보통은 이제 S로그3 같은 경우에는 800부터였나 640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최대가 중요한데 25600까지 쓰시는 분들도 보긴 했어요. 근데 저조도 특화 바디가 FX3랑 알파 7 S4인데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6400을 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촬영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좀 더 노이즈에 관대하다, 그리고 야간 촬영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12800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이즈 리덕션을 사용하실 거면은 한 25600까지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면 최대치를 12800에 놓고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러스 선택.
럿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불러와서 유저 1번에다가 저장해 놓고 쓰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S로그 3용 럿을 여기에 넣어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져오기 해가지고 여기 메모리 카드에 들어있는 걸 여기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다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알파 7 C2는 지금 아직 세팅을 안 해놨는데, FX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가지고 온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삭제할 수도 있고 관리하실 수 있고요. 소프트 스킨 효과도 여기에서 세팅할 수 있죠. 자, 제브라 패턴 다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사진에서 다 설명드렸죠. 자, 이제 남은 거는 대망의 이제 또 커스텀 키 세팅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세팅을 할 텐데, 우선 사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이제 1번 보이시죠? 여기 1번에다가 커스텀 키 1번이에요. C1인데, 이번에 좀 편해진 기능이 뭐였냐면은 AF ON이라고 적힌 버튼 있죠, 카메라에. 이걸 누르면 바로 그 키로 갑니다.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래서 누르는 거에 뭘 할지 바로 눌러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버튼을 한번 눌러 보세요. 지금 AF ON 그리고 쓰레기통 바로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거기 편해서 내가 이걸 눌렀을 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를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소프트 스킨 효과를 끄고 켤 수 있게, 이걸 제일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 뭐 풍경 같은 경우에 소프트 스킨 잘못 인식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보통 풍경을 찍는 날에는 소프트 스킨을 다 끄고 쓰고요. 인물 찍는 날에는 모델한테 좀 밀어서 줄까요? 아니면 직접 밀래요? 라고 물어보고 본인이 밀겠다고 하면은 그냥 끄고 쓰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로우로 해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하기 편하게 1번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커스텀 키 2번은 이제 실제로는 AF ON 버튼인데, 사실 AF ON 기능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안 써서 사진에서는 입력 시 AF 전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한 번 누르면 AF, 한 번 누르면 MF, 그러니까 오토 포커스였다가 또 한 번 더 누르면 매뉴얼 포커스였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가끔 초점을 너무 잘 잡아서 소니가 앞에 있는 나뭇잎을 계속 잡을 때가 있고 뒤에 있는 인물을 잡고 싶은데,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기 때문에 매뉴얼로 전환할 때 이 AF ON에다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한 번 누르면 매뉴얼, 한 번 누르면 이제 오토포커스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은 매뉴얼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찍고 나서 다시 누르고 받고 이런 게 편해서 입력 시로 쓰고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핸드헬드로 구도를 바꾸면서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누르고 있는 중에만 매뉴얼로 되고 떼면은 다시 오토포커스가 되는 입력 중으로 해놓고 쓰거든요. 그건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쓰레기통 버튼인데 3번 커스텀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단렌즈 35mm 또는 50mm를 쓸 때 발주막이 귀찮을 때 이 크롭 모드를 써서 제가 이걸 마치 두 가지의 화각처럼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크롭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중에. 하지만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마치 렌즈를 하나를 끼고 두 개처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2470을 꼈는데 이걸 키면은 3505가 되기 때문에 사실 24에서 105까지 쓰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심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크롭 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세팅해 놓고 약간 눌러보면서 화각 바꿔가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취향은 요거라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기본적으로 초점 표준 드라이브 모드 이런 것들 다 쓰는 건데, 3번의 ISO를 저는 이제 피사체 인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끔 소니가 이제 인물을 계속 잡을 때가 있어 가지고 저는 인물이 아니라 이 전체를 담고 싶거나 아니면 뭐 인물이 오류가 날 때도 있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해놓고, 자,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피사체 인식 켬금 인물을 인식하고 못하고 요걸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터치 조작 선택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해요, 은근히. 예전에는 이제 다른 걸 넣어서 썼는데 아래쪽으로 하면 터치 조작을 켜고 끄고 그걸 세팅할 수 있는데, 이제 당연히 켜놓으면은 AF 잡을 때도 편한데 켬을 하면 이제 메뉴들이 올라오거든요. 그 메뉴가 진짜로 좀 쓸만한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이 기능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동영상 촬영은 그대로 동영상 촬영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셔터 버튼으로 동영상 촬영이 되게 해놓으면은 이것도 커스텀 키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끔 이제 피사체 바꾸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자, 그리고 렌즈는 그대로 AF1에 할당했던 그 초점 고정 그거랑 같은 기능으로 쓰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앞 다이얼이 조리개고, 여기 지금 TV, 여기가 셔터 스피드, 그리고 저는 이거를 원래는 이게 지금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밝기 조정, 익스포저 조정 EV인데 저는 그 M 모드를 다 쓰기 때문에 그 기능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 ISO를 이 휠에다가 넣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이 휠은 켈빈 변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캐논도 이렇게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들 다 이렇게 해서 써요. 그래서 헷갈릴까봐 제 취향은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켈빈을 ISO 자리에다 두셔도 되고 본인에게 익숙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동영상도 사실 거의 똑같은데 다른 거는 이제 1번에 스테디 샷을 넣어 놨어요. 왜냐면은 사진은 기본적으로 스테디 샷을 그냥 놓고 쓰시면 되는데 동영상은 액티브 스테디 샷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딱 서서 삼각대처럼 딱 찍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스테디 샷을 켜서 액티브로 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프트 스킨보다는 스테디 샷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는 여기에다가 넣어뒀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동영상은 입력 시가 아니라 입력 중에 매뉴얼로 전환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렉을 누르고 AF1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매뉴얼이에요. 고정이 됐다가 딱 떼는 순간에 AF가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쓰려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3번 쓰레기통은 크롭 되는 버튼으로 쓰고 있어요. 사용자 정의에 따름이라고 하면 사진 모드랑 같다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똑같고, 이제 왼쪽에 셀프 타이머인데 사실 이거는 뭐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녹화 프레임 속도를 세팅해 놓고 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로 왼쪽 다이얼을 해주시면 프레임을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죠. 이게 사실 또 사진용이니까 뭐 이런 이유들로 이걸 세팅을 바꿔버리면 사실 사진 찍고 동영상 넘어가고 할 때마다 헷갈려서 최대한 거의 똑같이 쓰려고 하는 편인데, 사실 이게 사진에서는 아까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동영상은 드라이브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녹화 프레임 속도를 넣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사진이랑 거의 최대한 비슷하게 하시는 게 이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하실 때 안 헷갈리시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몇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디스플레이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는 다 꺼버리고 모든 정보가 표시되는 거 하나, 표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 그리고 히스토그램 나오는 거 하나, 그리고 레벨 나오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스토그램이 그냥 모든 정보 표시에 좀 표시가 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소니는 이걸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려면은 꼭 디스플레이를 눌러야 돼서 그게 좀 불편하고, 또 레벨도 마찬가지로 모든 정보에 안 나와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만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셔터 버튼으로 렉, 요거는 저는 뭐 쓰고 있는데 취향 따라 헷갈리시는 분들은 끄고도 쓰시더라고요. 자, 나머지 다 뭐 요거는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알파7 C2도 메뉴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항상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장시간 동안 한다고 되게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도 댓글로 요청을 주셨으니까 최대한 댓글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유튜브 댓글 보는 재미로 거의 하고 있으니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은 댓글 많이들 달아주시고요. 혹시 또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알파7C2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컨텐츠 만드는데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으니까요.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알파7C2에 대한 후기 같은 것들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바.